자, 그럼 이제 5장 종목 레이더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 파악해볼지 이데일리 TV의 서동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알테오젠이 사실 어제 이게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 키트루다 SC 관련된 이 특허 관련된 분쟁이 항상 이 뭔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제약업종에 있어서 하나의 그래도 조그만 희망을 좀 발견하는 그런 소식 그러니까요.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코너에서 이제 알테오젠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으로 좀 본다면 네,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비엠을 제치면서 탈환했다라는 게 일단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수급이 이제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수급이 몰려든 결정적인 계기가 결국은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머크사에서 결국은 기술 사용료를 주고 이 키트루다 SC를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로얄티를 더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뭐 머크사뿐만이 아니라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도 자 저게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도 좋은데 뭔가 또 다른 파이프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갖고 오고 싶어도 이 특허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리스크가 있으면 있었죠.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을 봤을 때도 사실은 과거에 삼천당 제약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 바이오 쪽들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고요. 그쵸. 그러한 여파도 알테오젠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어떤 저점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진다라면은 글로벌 제약사들도 추가적인 기술 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 결국 기술력이 있고 또는 뭐 어떤 기술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쪽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네. 지난번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고 나서 31, 2만 원을 저점으로 그리고 42만 원 정도가 아주 강한 저항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30만 원 뭐 초반에 다시 또 밀리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35, 6만 원 정도의 매수, 40만 원 넘어가면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42만 원을 안착하는 모습들. 그걸 확인하신 이후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와 안착이 이 알테오젠은 중요하고 알테오젠이 간다고 했을 때는 다른 바이오 쪽들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가격 포인트가 42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일단은 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이 소식이 어느 정도까지 알테오젠에 눌려있던 그리고 상단이 막혀있던 이 벽을 뚫어줄 수 있을지를 좀 그렇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42만 원이 안착하는지 고개를 돌파하면서 좀 시세를 분출하는지 여부를 저희도 한번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일단은 오늘 뭐 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또 그동안 또 약간 조정받고 쉬던 뭐 신재생, 태양광 이런 쪽이 또 주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실적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고무적이고 또 유가도 아주 끈적끈적하게 100불 내외에서 안 버티고 내려가요. 있지 않습니까? 안 안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가격고 시제 관련돼서도 100불 이하, 90불대로 가야지 이제 그걸 뭐 폐지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27%를 1위 업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1분기 영업이익 2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이 되고 앞으로도 뭐 2분기, 3분기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목표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하우스에서 계속 상향하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이 고유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우리나라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원전을 하겠다, 아니다, 뭐 다른 쪽들은 안 하겠다가 아니라 뭐 원전을 비롯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여러 가지 가야죠. 재생 에너지들이 다양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는 안보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하는 태양광에 대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네. 사실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3월 19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점검을 했고 3차 목표가 25만 원까지도 제시해 드렸었는데 오늘 뭐 25만 6천 원 훌쩍 뛰어넘는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30만 원 정도를 3차 목표가 이렇게 4차 목표가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계속해서 뭐 에너지 안보, 에너지 믹스, 에너지 다변화 이런 이야기는 뭐 전쟁이 끝나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죠. 평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 걸 봤을 때 실적이 잘 받쳐주는 그런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도 저희가 잘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봤고요. 자, 다음 또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들이 어제까지 막 시세를 분출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마음도 있지만 뭐 좀 가는 김에 더 갔으면 좋겠는데라고 하신 아쉬운 분들도 있으세요. 종목별로 섹터 내에서도 순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밸류 체인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밀렸는데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진했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야 나도 갈 거야 이런 모습들을 네, 보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결국 뭐 글로벌 협동 로봇 탑5 그리고 휴머노이드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급등했을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와 로봇 지능형 솔루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요. 또 하나 이 피지컬 AI 제품 연구라든가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는 이런 소식들이었는데 지난 4월 28일쯤이었나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급등하는 건 좋지만 13만 원에 대한 저항이 있고 만약에 다시 밀린다고 했을 때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면 오히려 그때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사실. 시켜주네요.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로봇 관련주들도요. 지금 다양하게 뭐 대기업 지분 투자라든가 협업 관련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특화돼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그룹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에 이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로봇들에 대한 납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완제품을 일단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만 원 초반 내외 자리 뭐 살짝 깨진 자리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뭐 큰 무리 없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지금 자리에서 타이트하게 좀 여러분들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98,000원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추세를 또 한번 이탈하는 그런 과정이 되니까 98,000원만 지지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10만 원 내외의 매수 전략 그리고 1차 목표는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13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준다면 새로운 시세를 또 그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들 정고점을 일부 돌파한 종목도 네네네. 있고 아니면 정고점 근처에서 흔들리고 네. 있는 종목들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궁금하더라고요, 위원님. 저도.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나 모비스나 뭐 아니면 뭐 SBB테크나 이런 것들은 1월에 정고점을 돌파하니까 그냥 쭉 그렇죠. 가더라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것도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저항대들을 언제 어느 시점에 빨리 가주느냐에 따라서 신고가 돌파도 쉽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를 공략을 했는데 또 13만 원에서 제대로 못 가고 로봇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정을 보인다면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3만 원이라는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더 추가 비중을 늘려도 좋고 추격 매수도 가능한 자리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약간은
또 빨리 출발해서 정고점을 돌파해서 이미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좀 있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약간은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안 간 그런 종목들 중에 한번 이 정고점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받쳐져 있는 로봇주들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산 로보틱스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